네. 지금 조금 무거운 주제로 얘기를 했는데요. 자, 스카이 공부방의 자랑이죠. 스카이 공부 법! 예. 오, 처음이야. 네, 오늘은 주제가 바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또 점수를 가장 잘 딸 수 있는 곳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네. 또 못하면 정말 못해요. 안 들리거든요. 뭔지 아시겠죠? 네. 바로 영어 듣기 평가 꿀팁입니다. 네, 영어. 이것도 또 주인공이 정해져 있는 토크 아닙니까? 네. 여기 또 영어는 Y가 있으니까 마지막에 네. 먼저 얘기를 하자면 저 듣기는 잘 못했어요. 뭐 일단 이런 식으로 깔아놓으시는데 네. 또 Y는 마지막에 도망갈 구멍을 이렇게 마련해 그렇죠. 두시고 시작을 하시는. 네. 저희 S는 좀 듣기 평가가 어떠셨나요? 듣기 평가요. 아, 듣기 평가. 근데 저는 진짜 듣기 평가는 뭐 틀려본 적이 없어요, 또 이러겠지. 그렇지. 별로 안 들어도 되던데요? 표정 설마요. 에이, 그렇게까지 재수 없겠어? 매번 재수 없을 순 없어요. 아니 근데 저희 때는 듣기 평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. 그러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고요. 서른 번 동안 한 번도 안 틀렸어요. 거의 틀린 적은 없어요. 그냥 들리진 않았어요. 시청자 여러분 그러니까 죄송합니다, 제가. 어떻게 공부를 했고 듣기 평가를 안 했어 내가. 편집으로 봤을 때 걸러내지 안 못한 점 했어도 사죄드립니다. 듣기 공부 안 했어. 제가 아무튼 뭐 저는 또 이게 결국 베이직인데 아니 고등학교 그 저희 때는 사실 그게 있었어요. 이렇게 전국 시도 교육청 연합 듣기 평가라고 해가지고 있었죠. 의무적으로 내신의 특정 비율이 이 듣기 평가 점수가 들어갔어요. 어허. 20%였나요 그때? 그랬나?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. 그게 의무 반영이었어요. 퍼센테이지는 그래요?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. 10%인가 20%인가를 전국 시도교육청 연합 듣기 평가를 한 학기에 한 번씩인가 해서 있었던 거 기억나요. 네, 그게 한 학기 두 번인가 해서 중간고사, 기말고사에 의무적으로 그 듣기 평가 점수가 내신 점수에도 들어갔고 당연히 수능 때도 영어 듣기 평가가 있었고 그렇게 진행을 했죠. 저는 뭐 고등학교 때는 틀린 적은 없어요. 영어 듣기 평가는. 근데 이제 중학교 때 또 거의 안 틀린 것 같긴 한데 근데 저희가 듣기 평가를 뭐 그때 잘하려고 막 팝송을 막 계속 듣거나 이렇게 한 건 아니었고 저희 때는 그냥 선생님께서 반복적으로 계속 들려줬어요 교과서를. 맞아요. 네, 교과서 테이블 계속 그냥 지루해하시는데 아무튼 교과서 듣기 평가를 열심히 들었다. 네. 분량이 걱정이 돼서 뭐 이렇게 옆에 친구가 했던 방법이라도 얘기를 좀 해주시면. 근데 물론 그렇게 하려면은 당연하게도 영어 단어가 다 잘 암기가 돼 있어야 돼요. 네. 맞아요. 네, 영어 그러면 듣기 제 질문을 할게요, 차라리. 질문을 할게요. 질문을 좀 예. 좀 발음이 비슷한 단어들 있잖아요. 네. 뭐 그런 걸 뭐 걸러내는 방법이라든지. 발음이 비슷한 걸 걸러내려면은 그 맥락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. 맞아요. 그런 얘기도. 네. 맥락을 잘 이해하셔야 되고 네. 저도 위기가 있었습니다. 예. 네, 그러니까 어떻게 가끔씩 이렇게 순간적으로 딴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러면은 이거는 아마 토익에도 적용되는 것 같은데 오. 토익의 파트 1이랑 비슷해요. 네네네.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네. 토익 파트 1과 고등학교 수준의 영어 듣기 평가가 굉장히 비슷해요. 혹시 토익을 보신 분이 있다면 그럼 거기서 관건이 되는 게 뭐냐면 파트 1인가 파트 2에서 관건이 되는 게 뭐냐면 의문사가 뭔지를 알면 의문사. 답을 상당 부분 걸러낼 수 있어요. 오답을. 육하 원칙. OW1H 그러니까 가령 이거죠. What? 뭐시기로 물었는데 네. 가령 마지막 질문이 뭐 다음 대화를 듣고 다음에 이어질 말을 고르세요 했는데 마지막에 나오는 문장이 화자 A가 What? 때레레레레레 했는데 답변이 Yes 혹은 No 라고 나오면 그건 100% 오답이에요. 그치. 그러겠지. 뭐냐고 물었는데 What? 너는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아니? 예 이렇게 대답을 하면 100% 틀린 거잖아요. 네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뭐니? 아니요. 네. 나 옛날에 가르치는데 What is your favorite food? 이렇게 물었는데 Yes! No! 이러면은 바로 그건 제끼는 거예요. 맨날 가르쳤는데 어떤 애가 시적 허용은 안 되나요? 이래가지고 진짜 시적 허용은 안 되나요? No! 제가 듣기 할 때 드릴 수 있는 팁은 뭐 토익에도 그랬고 제가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듣기 평가할 때도 적용됐던 원칙인 것 같은데 OW1H 그 의문사에 따른 가능한 답변은 한정돼 있어요. 그거를 반드시 명심하시고 혹시나 모든 단어를 못 들을 수도 있고 그렇죠. 잠깐 딴 생각하면 놓칠 수도 있어요. 근데 절대로 마지막
문장은 꼭 듣고 네. 마지막 문장의 의문사가 뭔지 그러면은 헷갈리는 거를 다 제끼고 나면은 그러니까 확실히 오답인 걸 제끼고 나면 거의 정답 확률이 50% 이상 올라가 있어요. 그치. 놓쳤을 때 꿀팁이네요. 놓쳤을 때. 네, 일단 알겠습니다. 일단은 잠깐만 좀 잘 살리셨어요. 예. 심폐소생술. 예, 대기해 주시고 K. K. 예, 특기평가. S 얘기를 들으면 항상 두 가지인 것 같아. 하나는 이제 시험에서 점수를 잘 따는 법이랑 그러니까 보통 실전형이에요. 실전형. 그리고 두 번째로 나처럼 태어나라야. 아니 그건 아니에요. 그건 아니에요. 딱 그거 제가 그 수업 시간에 그 선생님이 틀어준 저 어떻게 테이블 선민을 얼마나 열심히 들었는데. 선민을 씨 그 이상하게 저희 셋은 동의를. 아니요, 아니요. 예. 아 제가 정말 그 열심히 들었어요 그 영어 듣기 테이블. 네, 서울대 S가 성고래 S라고. 네, 어쨌든 K 이어가시죠. 예, 진담이고요. 그 영어 듣기는 아 손가락 움직일 뻔했네요. 사실 비슷해요. 사실 뭐 저는 옛날부터 주장하는 것처럼 그냥 선생님들이 왜냐면 영어 선생님들이 다들 그 듣기 평가를 가르치는 비법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 저희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분들의 그 가르침을 따라가는 게 사실 제일 정답에 가깝습니다. 맞아요. 저는 선생님 그렇게 말씀 생각을 잘 하고요. 네. 근데 그 외에 그 비단 중고등학교 때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영어를 많이 경험을 해왔잖아요. 그러면서 제가 이랬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. 그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시트콤을 보고 즐기는 게 아니라 시트콤의 대본을 보면서 그대로 따라 읽기.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똑같이 억양까지 똑같이 발음까지 똑같이 따라서 읽는데 성공을 하면 그럼 그 뒤로는 다 들리거든요. 전에 제가 영어 공부법에서 살짝 얘기했던 것처럼 약간 오해를 살 수도 있는데 제가 에미넴의 랩을 외우니까 맞아. 그렇죠. 그 에미넴이나 림프 비스킷의 랩이 뭐 한 곡에 막 A4 용지 두세 장이 되는데 그걸 다 외워가지고 그걸 정확하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따라 읽게 되니까 영어 듣기는 그 다음부터는 안 틀렸어요. 오. 그러니까 저는 그 전에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네네네.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꽤 많이 틀렸거든요. 근데 제가 그렇게 한 5곡 정도 외우니까 그때부터 안 틀리기 시작했어요. 귀가 열린 거죠, 그럼? 그렇죠. 지금은 다시 다쳤는데 네네네. 그리고 제가 항상 단어 외울 때 발음 같이 한다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입으로 그런 게 있습니다. 말을 못하는 병이나 어떤 장애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귀로도 잘 안 들어오고 맞아요. 청각이 막힌 분들은 말로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맞아요. 있어요. 그게 내가 들으면서도 내가 발음이 가능한 수준까지만 들리는 거기 때문에 사실 내가 말을 해보는 거랑 듣는 그 귀의 넓이랑 그거는 굉장히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그냥 책을 볼 때도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교과서도 꼭 발음을 해가면서 큰 소리로 입 크게 벌려가면서 발음을 해보시고 입을 크게 벌리는 게 중요한 이유는 예를 들어서 아 발음이랑 A로 대변되는 아 발음이랑 에 발음 E로 대변되는 그 에 발음을 구별할 수 있으려면은 내가 그 발음을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. 맞아요. 아, 에, 이 발음을 구별할 수 있어요. 내가 구별할 수 있어야 그게 구별을 돼서 들리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저는 내가 직접 말을 해보고 내가 들리는 거랑 똑같이 따라해보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하면 할수록 듣기에는 유리해진다. 저는 그렇게 꿀팁을 드리겠습니다. 근데 이 얘기를 네네. 지난번에 K는 영단어 외울 때 꼭 발음 기호와 맞아요. 발음을 네. 해보라고 한 거잖아요. 그러면은 영단어를 외울 때 듣기 평가도 같이 공부할 수 있는 효과가 있겠네요. 사실 그렇죠. 예. 그 언어라는 게 내가 말을 하고 듣고 맞아. 그걸로 소통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렇죠. 예, S랑은 좀 생각하는 바가 다르긴 했지만 근데 저는 항상 발음은 어떤 상황에서든 발음 꼭 같이 했어요. 여러분들도 영어 단어 외울 때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면은 듣기 평가까지 같이 공부하는 효과가 날 수도 있으니까 네. 도전을 한번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뚱뚱 아니 짰어요. 그래서 미리 나오기 전에 저작권 미리. 때문에 10초 동안은 못하고요. 예. Y가 이제 듣기 평가에 대한 얘기를 좀 네. 해주실 텐데요. 일단 거의 터미네이터죠. 종결자. 종결자. 일단 근데 저는 영어 듣기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못했어요. 그러니까 저도 거의 다 맞긴 맞았는데 그건 이제 S하고는 다르게 S는 선천적인 거잖아요. 선민은 선천적인 게 아닙니다, 여러분. 오해하십니다. 저는 엄청나게 노력을 해가지고 저는 실제 토익을 볼 때도 RC가 LC보다 점수가 더 높았어요. 보통은 LC가 RC보다 더 보통은 LC가 높다고 높죠. 하잖아요. 근데 대다수는. 저는 RC가 더 높게 어. 나와가지고 그래서 듣기 때문에 좀 고생을 한 적이 있었는데 한국에서 하는 모든 듣기 관련 그러니까 영어 듣기 관련 시험은 다 패턴이 정해져 있어요. 맞아요. 네, 맞아요, 토익도 맞아요. 그렇고 수능도 OW 그렇고, 1H. 네, 막 그것도 마찬가지고 문제 유형도 다 정해져 있고, 그러니까 제가 눈을 얘기하지만 내가 보는 시험에서 과연 어떤 유형이 나오는지는 그냥 기계적으로 나올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요. 1번은 무슨 유형, 2번은 무슨 유형. 왜냐면 그게 몇 년 동안은 바뀌지가 않거든요. 맞아요. 그러니까 그걸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 좀 파악이 잘 되고, 저는 딕테이션을 좀 많이 했었어요.
그러니까 받아쓰기. 네, 제가 틀렸을 경우에 그 맞은 것까지는 다 하기엔 너무 시간이 아까우니까 틀린 거 같은 경우는 무조건 제가 좀 들어보면서 딕테이션을 한번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. 그러면서 가장 크게 잡으려고 했던 게 연음. 연음. 왜냐면 연음 중요하죠. 그냥 하나의 단어는 들어오는데 그게 연결될 경우에 맞습니다. 그때 잘 안 들리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근데 이게 우리나라 말이 아니어서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고 아마 우리가 쓰는 말도 외국인들이 들리면 우리나라 말에 있는 연음 어려워할 수 있을 거예요. 맞아요. 그것처럼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니까 그런 연음들은 많이 들으면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연음이 엄청 많냐? 이것도 아니에요. 사실 뭐 진짜 한 10수가지 정도의 연음만 익히고 있으면 수능 정도의 듣기는 다 맞을 수가 있고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. I love you 있잖아. I love you. I love you. 우리는 I love you라고 말을 했을 때 그게 뭔지 바로 이제 사랑한다, 난 너를 사랑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. 네. 근데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I love you라는 연음을 알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. 이게 원래는 I love you 이거잖아요. 근데 그게 I love you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 연음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게 I love you가 연음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연음이 됐을 때 어려워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런 패턴들을 좀 잘 익혀놓으면은 쉽게 그래도 영어 듣기 하는 데서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고3들이 많이 물어봐요. 영어 듣기 어떻게 공부하냐라고 물어보는데 저는 이렇게 많이 추천을 합니다. 그냥 하루에 하나의 듣기 그 시험지 있잖아요. 한 17문제. 그죠. 17문제를 그냥 하루에 풀어라. 그러면은 실제로 듣는데 20분 그리고 그거를 검토하고 내가 틀린 거 체크하는데 한 10분 정도, 그러니까 30분 정도면은 영어 듣기를 대비하는데 큰 어려움 없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매일 그걸 한다면. 네, 매일 꾸준히 1회씩 문제를 좀 풀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좀 제가 알아봤어요. 팁을 드리자면 요새 토익은 그 미국식 발음 말고도 호주식, 영국식 발음 되게 나오는데 맞아요. 수능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100% 미국의 백인 발음으로 나왔다라고 하더라고요. 물론 이제 평가원이나 교육청에서는 뭐 캐나다, 영국 발음이 시범적으로 나온 적은 있긴 했었는데 수능에서는 지금까지 100% 미국 발음이기 때문에 그 미국 발음으로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내가 긴가민가 한 게 있으면은 이거는 진짜 잊어버리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실제로 독해 지문을 긴가민가 하면은 다시 풀면 되는데 듣기는 다시 들을 수가 없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긴가민가 한 게 있으면 거기에 너무 천착돼서 깊게 빠져서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이거는 내가 지금 답을 모르겠다라고 그냥 표시를 한 다음에 넘어와서 다른 거에 바로 집중을 해서 들으셔야지. 영어 듣기 기회가 한 번이잖아요. 한 번 들리는 거기 때문에 그게 제일 얘기하는 힘들어요. 거죠. 그러니까 네. 긴가민가 했을 때 어.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 맞아요. 되는데 아까 그거 뭐였지? 두 개 중에 하나인데 그거 마인드 뭐였지? 컨트롤 해야 돼 진짜. 근데 그거. 그게 사실 쉽지 않아서 많이 틀려요. 어. 그럼 좌라락 맞아요. 다 틀리거든요, 연속으로. 그거를 마인드 컨트롤을 하지 않으면 진짜 와르르르르 무너질 수가 있어요. 그럴 도미노에 때 도미노. 제가 보통 실전 때 얘기는 안 하는데 근데 그 저런 경우 나도 많이 들었고 나도 많이 경험해봤으니까 저는 그럴 때 만약에 답이 2번하고 4번이 헷갈린다 혹은 이게 왓이었는지 웨어였는지 헷갈렸다 그러면 거기다가 그 똑같은 답 그러니까 2번하고 4번이 헷갈리면 거기 앞에다 물음표를 둘 다 쳐놔요. 그리고 넘어가. 맞아요. 그리고 또 what, where 하고 넘어가. 어. 이렇게 써놓고 넘어가. 그러고 나서 나중에 듣기 평가 끝나고 18번부터 문제를 풀 때 그때 다시 돌아가면 그때 기억이 나잖아요. 그치 날 수도 있어. 그때 들렸던 게 반복이 되는 것처럼 맞아요. 나. 왜냐면 불과 10몇 분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. 그리고 그때 가서 다시 고민을 해도 늦지 않으니까. K가 정말 좋은 팁을 한 게 그냥 넉넉고 계속 아무 메모도 하지 않고 들으시는 것보다는 맞아요. 당연히 체크하면서. 주요 내용을 어. 메모하시는 게 좋습니다. 숫자도 계산해 가면서. 네. 물론 다 가끔씩 그 잔돈 저희 때는 그 잔돈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. 요새도 나와요. 네, 그래서 잔돈 문제 같은 경우는 숫자 당연히 걸어놔야 메모를 일단 해야- 자동으로 해야지. 네, 숫자 나오면 당연히 메모해야 근데 되는 그거를 하려면은 Y가 얘기한 것처럼 같은 유형의 문제를 여러 번 풀어봐야 맞아요. 숫자가 나오면 당연히 숫자를 물어본다는 걸 알게 되는 거니까. 유형 파악이 돼 있어야 되고 네. 그다음에 메모를 적절하게 하셔야 되고 방금 그 수능에는 100% 미국의 백인 발음이 나왔다고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까 연음이 중요한 거죠. 그렇죠. 상대적으로 영국식이나 호주식 이런 데는 연음이 연음이 훨씬 좀 덜하기 없으니까. 때문에 네. 미국 백인들이 연음을 많이 쓰고 그러니까 막 가령 영국이면은 everybody 뭐 이렇게 우아타. 막 이렇게 우아타. 딱딱딱 끊어지는 발음이잖아요. 아, 네, 영국 I love you 이렇게 약간 탁탁 끊어지는 맛이 있거든요. 네, 제가 봤을 괜히 때, 연습했네. 제가 봤을 때 요거 하려고 지금 요 얘기를 지금 이어간 기다렸던 것 거야. 같아. 요거. 아니 드립을 너무 참았어. 아니 아까 내가 쉬고 있는데 이걸 보더라고. 영국식 발음 한번 하시려고 지금 또 했네요.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듣기는 사실 진짜 쉬운 영역이에요. 그러니까
뭐 지금 S도 틀린 적이 없다라고 했고 뭐 K도 거의 틀린 적이 없고 저도 틀린 적이 없던 것처럼 이거는 조금만 노력을 하면 조금만. 맞아요. 맞아요. 진짜 17개 영어 듣기 17개 요새는 국어 듣기는 없어요. 그러니까 네. 저희 때는 국어 듣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영어 듣기밖에 없잖아요. 절대 틀릴 수 없는 그런 난이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조금만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모두가 투여한 듣기에서 시간 네. 대비 진짜 네, 맞아요. 영어 문법에 공부한 시간만큼 만약에 영어 듣기에 투자했다? 절대 틀릴 일 맞아요. 없죠. 그래서 모두가 듣기에서 틀리는 일 없게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제가 그 말 나온 김에 저는 항상 공부할 때는 완벽충이잖아요. 근데 그 실전에서는 뭐 이렇게 딱 체크하고 넘어간다 이런 거 우리가 진짜 실전에서 대비하는 법도 한 번쯤 다룰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. 그죠? 근데 그렇긴 한데 제가 영어 듣기를 공부할 때는 내가 틀린 문제 혹은 반출을 해봤을 때 안 들린 부분이 있었다 그러면 그건 무조건 다시 들릴 때까지 꼭 들어보고 그리고 넘어갔던 기억이 딕테이션, 있어요. 맞아요. 저도. 네, 그게 딕테이션이잖아요. 그러니까 그 문제 풀 때는 그냥 넘어갈지언정 그렇죠, 그걸 그렇죠. 다시 한번 공부할 때는 완벽하게 다 듣고 넘어가는 그게 쌓이고 쌓이면은 잘 될 것 같습니다. 저도 그게 기억이 나요. 답은 맞았을지언정 안 들리는 부분이 있었던 항목은 다시 들어봤어요. 그건 그냥 S도 넘어가나. 딕테이션 한 적이 있어요? 딕테이션은 거의 안 했는데요. 근데 아무튼 답을 맞을 수 있잖아요. 요령껏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의문사가 뭐 마시면은 이렇게 때려 맞추는 문제들이 가끔 있으니까 그거는 다시 들어보거나 아니면 대본을 꼭 읽어봤어요. 그리고 대본을 봤을 때 그럼 내가 모르는 단어가 있었기 때문에 못 들었을 거 아니에요? 맞아, 그럼 맞아. 모르는 단어가 뭐였지? 하고 이 단어였구나. 단어 모르면 안 돼요, 진짜. 네, 이 영어 단어였구나 듣기에서. 확인하고 넘어가. 네, 그렇습니다. 네, 그래서 오늘은 SKY가 영어 듣기 평가에 대한 좀 팁을 좀 알려드렸는데요. 아마 아셨던 분들도 계시고 또 듣기 평가를 아예 포기했던 분도 계실 텐데 오늘부터 좀 차근차근히 오늘 SKY가 얘기한 대로 한 번씩 좀 따라해 보셔서 자기만의 맞는 방법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오늘도 감사했습니다. 감사하기 전에 뭐라고요?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! 네, 감사합니다.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